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환율 속에서 계속해서 조금은 아쉬운 조정 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함께 이 투자의 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시장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이어나갔는데, 오늘 장을 또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한다면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켜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좀 그죠? 6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죠.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0일 이평선 그리고 마디가로는 2,45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 이 두 자리를 그냥 가뿐하게 깨주면서 하락했던 모습이 좀 시장을 약간 공포분위기로 몰아세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더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습세가 좀 아쉽다. 이 하락세가 그러면 언제쯤 멈춰질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다음 자리는 2,400입니다. 2,400. 근데 무작정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존에 봤던 종목들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좀 약간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못 지켜주고 떨어졌다는 거는 그 다음 2,400도 좀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반등 후 반등할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나오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야 주가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저점을 잡는 걸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점을 잡을 욕심보다는 약간 반등 후 들어가는 진입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같이 다들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다음번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제 약간의 특징을 좀 곁들여서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시장의 어제의 특성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성을 본다라고 하면, 어제는 이제 한탑과 같은 사료주들이 좀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한탑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였었고, 이에 따라서 뭐 미래생명이나 혹은 뭐 누보나 이러한 이 사료주들,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뭐 GS라든지 혹은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길 때마다 강하게 또 반응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이 종목들이 시장의 좀 특성을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장 한마디, 인플레 우려감이 지배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 참여 방법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이에 따라서 대응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02-325-8200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달콤한 목소리의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통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담비꼬야님이 클리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 봉쇄 여파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다른 국가로도 발을 넓히고 있는 듯하여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이 클리오라는 종목은 앞서 말씀하기 전에 환기 종목입니다. 굳이 환기 종목을 투자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환기 종목이 뭐냐? 한국거래소에서 약간 위험한 종목들을 이렇게 묶어서 환기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HTS에서도 보이다시피 이렇게 환이라고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대체적으로 뭐냐, 약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조심해라. 이게 언제 상패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겁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기 종목을 왜 지정됐냐라고 보신다라면 22억 원 정도 횡령하는 부분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물론 횡령이 대표이사 횡령이 아니다라면 언젠가 환기는 풀릴 수도 있지만 환기 종목은 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리스크를 안고 이 종목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약간 너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환기 종목이라는 거 보이는 거는 약간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굳이 이 화장품 업계를 보신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먼저 그러면 클리오 말고 전체 다른 종목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드릴게요.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분도 클리오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화장품 섹터의 최대 관심은 중국 봉쇄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가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화장품들의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이 약간 트렌드랑 안 맞아요. 요즘 같은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무조건 떨어졌다. 가격이 싸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들어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좀 실패하는 투자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이번 연도 내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받다가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됐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가 든다라면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약간 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시장을 봤을 때 화장품주는 지금 크게 매력은 없다. 그리고 중국 봉쇄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투자는 그 이슈가 나온다라면 만약 화장품주들 전체 섹터들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탈출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뭐 중단기적으로 이 섹터가 개선이 되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제일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약간 지금 항공편이 많이 주춤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서 중국 보따리 장수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면세 업계나 주춤해지면서 화장품 업계도 타격을 받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만약 해소가 됐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약간 화장품 유통이 막혀있는 부분에서 중국은 트렌드를 반영한 중국 자체 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상 좋아져도 중국 내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이길 수 있냐? 이것 또한 약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 섹터는 약간 기억 속에 있고 약간 나중에 약간 봉쇄 관련해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 그때 이슈에 맞춰서 단타만 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심심한 어피치님께서 캠시스 2,100원에 7%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저가에서 잘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이 수익권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약간 이제 아쉬움 속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시스를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면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죠. 우리 시장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났었던 이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삼성 쪽에서 카메라 모듈 수주에 관한 이야기들, 요때부터죠.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중순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향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자율주행 카메라 쪽으로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잘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 구간이냐라고 한다면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고점에서 올랐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번 주에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조금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잭슨홀 미팅이라는 굵직한 어떤 일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정폭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폭을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할 만한 구간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에도 이제 1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잘 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지금 현재 삼성향의 어떤 뭐 갤럭시 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등 이 카메라 쪽의 모멘텀이 상당히 훌륭한 종목이고, 관련해서 또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매도를 하는 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지지 라인을 약 한 224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선을 좀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폭이 컸잖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1차적인 목표 반등가는 약 한 2,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이 이제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전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활발하게 또 매매가 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2,600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또 눌리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간다라고 하면 캠시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고, 이제 올해 또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항상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떨어질 게 다 떨어지고 난 이러한 구간에선 굳이 정리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1차 목표 반등가는 2,600원 정도로 잡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일단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 반등가는 2,8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800원을 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에선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후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러한 구간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1차 목표 반등가에 2,6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는, 조금 꺾이는 그러한 흐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는 흐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주가가 눌린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시장에서 꾸준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갤럭시에서도 이제 이 캠시스의 카메라 모듈이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모멘텀이 훌륭한 그러한 종목군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반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고, 일단은 반등 구간 1차 2,600원, 2차 2,800원 구간을 반등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 이 정도 구간의 수익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도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텔리안 테크 75,155원, 비중 57%네요. 네, 최초 매수가에서 물 한번 탔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약간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위성, 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용 위성이다 뭐냐라고 하면 해상에서 위성 안테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신이나 이런 부분을 양호하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서 약간 공매도도 가능해지면서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 이유, 이때까지 계속 올라갔던 이유를 봤을 때 실적이 그만큼 바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면 최대 실적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양호하다라고 다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한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거의 떨어지는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 6월 초에 이번에 거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때 다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도 뭐 하락해서 비켜갈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 하락했던 거의 절반 이상은 올라갔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주도 섹터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달 하락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던 종목들은 주도 섹터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절 이상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다 모아졌고 추세는 하방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면 다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쉬었다 간다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네? 약간 돌이켜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한다라면 좀 약간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시장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비중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하락 주춤하는 모습에 있을 때 전체적인 매력적인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다. 근데 이 종목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봤을 때 반등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오를까라고 돌이켜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락하고 반등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난 절반의 상승세를 보여줬어. 이렇게 시장에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도 절반 정도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과거를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손절이 아닌 종목 교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약간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75,000원에서 나는 굳이 내 계좌에 파란불이 너무 싫어, 손실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시장의 주도주로 갈아탈래, 지금 시장이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들로 넘어갈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태조 이방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뭐 지금 많이 주춤하는 종목들을 눌림 매매로 공략을 한다라면 저는 그게 이 종목보다 수익이 더 빠를 거라고 느끼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손절이나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덜어내라고 하는 거지 비중 덜어내는 거 포인트도 뭐 지금 57%니까 한 30% 정도? 지금 추가 매수했던 부분이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가격대까지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추가 매수한 만큼 지금 수익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내가 최초 진입했던 단가까지 기다릴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중장기 투자로 넘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바닥권에서 산 평단가라면 지금 부분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은 수익으로 나오시고 다른 종목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왕눈이 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 13,100원에 20%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말씀 주셨네요. 자,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금형을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이 제품들의 틀을 제작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상당히 좀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면서 이제 금형 관련해서 확실하게 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뭐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러한 금형 관련된 부분보다는 뭐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해서 가장 또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이 자율주행에 이제 라이다 센서 부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그러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 섹터의 종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지 에이테크 솔루션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보게 되면 요 구간. 이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광도 헤드램프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방 이제 600m까지 비출 수 있는 이 상당히 좀 기술력이 높은 헤드램프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키우는 그러한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고 지금 또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대주주예요. 때문에 삼성과 또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삼성이 M&A를 또 적극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과의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상당히 조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인데 요 구간이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가장 폭발했었던 구간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은 실질적으로는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관련돼서 또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밀접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뭐 수주를 따내온다든지 관련된 부품을 개발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줘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에이테크 솔루션이 앞서서 매물대가 굉장히 조금 두터워요. 요 구간이 있죠.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있죠. 굉장히 지금 현재 14,000원 구간에서 18,000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강하게 조금 거래가 되었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어떤 이 매물들을 이겨내고 상승을 보이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떤 큰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최근에 굉장히 조금 뭐 핫했었던 뭐 M&A 관련된 뭐 혹은 뭐 무상증자 관련된 이런 이제 시장을 크게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한 흐름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최근에 6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 헤드램프 개발 소식이 나왔을 때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3,000원 정도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말은 조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밑꼬리를 그려주면서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시장의 실질적인 올라오기 위한 어떤 상승 동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14,400원으로 이제 14,3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14,300원 이후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을 이겨내려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혹은 뭐 삼성과의 어떤 굉장히 조금 좋은 어떤 M&A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4,300원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오늘 저가 12,750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일단 12,500원 요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추세 자체가 약간은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박스권의 형태를 계속해서 띄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4,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자율주행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최근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혹은 모트레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임을 보일 만한 이슈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핵심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실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는 12,500원 손절 라인으로 조금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 반등가는 14,3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혹시나 나는 이 종목을 하락장에서 너무 길게 들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매수가시잖아요. 매수가시기 때문에 굳이 뭐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 헤드샷님이 농심 29만 원의 비중은 6% 네,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농심 같은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대표 상품이 신라면이 있습니다. 신라면. 근데 이 농심이 요즘 왜 이렇게 주가를 못 가냐? 라고 봤을 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라면을 신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양식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는 약 못 가고 있다. 왜냐? 이번에 약간 국내 판매가 24년 만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웬만한 신라면이 팔면 팔수록 적자랍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밀, 곡물, 팜유 뭐 이런 게 다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라 가지고 이번에 또 신라면 가격을 올린다라고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약간 주춤해지고 내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농심이나 이런 부분은 가격 인상한 폭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농심이 별로고 왜 삼양식품이 좋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처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불닭볶음면이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BTS가 약간 인스타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올렸던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매운맛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수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면서 환차익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매출이익이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같은 라면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호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 회사로 간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 가격도 진입가보다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삼양식품 차트를 봤을 때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가권은 계속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조정이 있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괜찮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하락장일 때도 어느 정도 피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수 관련해가지고 약간 주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버텨줬던 경기방어주가 대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삼양식품을 예로 들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환차익까지 이익을 보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굳이 농심을 들고 가신다라고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중장기 투자로 약간 길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봐요. 지금 적자가 나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선 이득이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1년 만에 다시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기네들이 예상치보다 지금 너무 많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크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가격이 근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약간 시장에 지금 1등이지만 신라면이 이게 좀 점차 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농심보다는 지금 삼양식품이 더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WHJ님께서 DI파워 22%에 16,000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한 지 오래되었는데 몇 달 전 본전 부근에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DI파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잘 나와주다가 이제 조정이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또 보여지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DI파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설 중장비 업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조금 이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이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DY 파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봉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국향 매출이 조금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크게 또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조금 매출에 타격을 입었는데 2분기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작년 대비 상당히 조금 이 실적이 불안정한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러한 이 실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봉쇄가 조금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러한 양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이 조금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이 건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를 또 큰 폭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 관련돼서 이 건설 중장비 쪽의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DY 파워도 이 중국향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이 북미향, 중국뿐만 아니라 뭐 북미나 이제 유럽향으로 인해서 이제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잘 올라줄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은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작년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일 것이다라는 게 좀 지배한 의견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오는 듯 하다가 완전히 지금 추세를 좀 하락으로 돌려놨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상당히 조금 주요한 지지 구간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약 한 9,500원 정도, 2차적으로는 약 한 8,4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저가가 11,000원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저가를 이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일단 지켜주는 선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비중이 뭐 그렇게 작으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11,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오랫동안 버텼던 이 지지 라인이 실질적으로는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또 저항 라인으로 또 작용을 하는 게 주가거든요. 때문에 현재 이 11,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약 한 9,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0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반등이 약한 11,000원 구간, 12,000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가를 회복을 할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비중 조절을 해놨다가 회복을 하는 구간에 비중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을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중국항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북미, 유럽항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14,000원 구간에 상당히 또 매물대가 많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또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11,000원 구간을 지켜주느냐, 이 구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 반등 구간은 14,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일단은 한번 탈출 기회를 준 거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덜어놓고 향후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하락폭이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9,000원 정도 구간에서 버텨줄지 혹은 8,000원까지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지 요 구간은 이제 시장이 또 어떻게 버텨주는지에 따라서 또 나뉠 거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는 점,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해놨다가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이 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 만든 구간은 14,000원 구간이 될 거고요. 혹시나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비중 축소한 다음에 향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을 노려서 재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익 만회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노리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또 유튜브에서 봄님이 미코바이오메드 11,000원에 비중 5%, 단기로 상승 기회 있을까요? 손절해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종목, 그리고 테마로 꼈던 부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은 바로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가 불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은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게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나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 강세인 테마들을 보자면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랑 코로나 진단은 같이 안 가요. 약간 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이슈가 불 때는 원자재 이슈만 불고, 원자재 이슈가 끝나고 약간 코로나 증가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 약간 이런 부분이 같이 안 가고 약간 엇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섹터들을 저는 요즘에 약간 해지 테마라고도 말씀을 해드려요. 지수랑 약간 반대로 간다. 근데 요즘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비춥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은 돈이라도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들은 돈도 못 벌었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뭐 일반인들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 특정인들만 약간 걸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막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약간 전염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테마, 전염성 테마가 제일 중요한 거 전파력이 빠르냐, 그리고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이 크냐, 아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큰데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격대가 지금 11,000원 부분인데 이 가격대에서 지금 5%, 비중 5% 정도면은 저는 가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지지하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왜냐면 이 갖고 있는 테마,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이때 부분에서 또 임원진이 가격을 팔았습니다. 보유한 임원, 이 회사의 임원이 팔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별로다. 이 가격대가 거의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그만큼 내부자가 팔았다는 건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 11,000원에서 9,000, 지금 손절하면 어느 정도 손실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 마이너스 30%, 40%까지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원숭이 두창 테마가 불기정 가격대로 본다라면 지금 거의 6,000원, 7,000원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와요. 요즘 같은 시점에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다른 투자나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생겨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요즘 부분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부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1,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진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면 익절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 이때 10,000원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셨다가 딱 3% 정도 9,700원 정도가 나왔을 때 손절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낫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손절을 짧게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천연가스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정말 핫하죠. 지금 시장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와 유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만큼 관련돼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어떤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천연가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뭐 미국도 미국이겠지만 가장 이제 홍역을 앓고 있는 건 역시나 유럽의 국가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이제 무기로 쥐고 이제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가스관을 뭐 가동을 멈춘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가스 공급을 또 멈추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계속해서 약간의 조금 이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의 가스에 상당히 조금 의존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가스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이 지금 인플레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 천연가스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산업들의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GDP율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한 이제 악영향들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 문제는 현재 유럽이 가장 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시장에서 좀 가장 뭐 최근에 충격적인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환율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율이 약 한 1,340원 정도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환율의 강세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영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전체적인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심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로화가 상당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역대 최고치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당연스럽게 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이제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이 영향은 결론적으로는 천연가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연가스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좀 급등락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이 차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현재 우리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의 차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 리스크의 정도를 좀 나타내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높게 올라오는 수치는 실질적으로 이 유가, 고유가와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의 위기가 상당히 조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유가, 그 다음에 인플레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시각을 조금 다르게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착안을 해서 대체 에너지를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 거죠. 물론 많은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유럽,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전 세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비축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러한 이 사태에 따라서 천연가스나 혹은 이제 뭐 기름, 뭐 셰일가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캐내고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붐이 일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투자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슬슬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천연가스나 혹은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원전 관련주들이 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한신기계나 혹은 뭐 보성파워텍,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나 그다음에 뭐 CS 베어링 같은 풍력 관련주들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뭐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들이 탄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유가에 관련된 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결론적으로는 대체 에너지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의, 주식 투자자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주목도를 조금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들은 이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 매집이 잘 되어 있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섹터는 저는 풍력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FS 그룹주들을 필두로 한 풍력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원전이나 태양광 쪽 이러한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한 번에 어떤 수익적인 구간은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다라는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해서 오늘의 천연가스와 대체 에너지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미니 강의는 바로 원자재 대란, 끝나지 않은 원자재 대란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원자재 대란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점차 다시 불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가는, 유가 선물지수 관련해가지고는 13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주춤하면서, 100달러 이하인 90달러 근처에서 있는데, 유가는 좀 안정되나 싶었지만 지금 다시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2차 원자재 대란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까, 약간 이런 부분 불안 심리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나 볼 수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2차가 아닌 3차 랠리, 4차 랠리가 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기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대표 섹터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유가는 모든 원자재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나오고 요즘 핫한 천연가스, LNG 이쪽은 뭐 산업용, 가정용, 난방용, 그리고 자동차 연료로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다들 알다시피 뭐 가스 보일러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고, LPG 차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군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곡물, 오늘도 아까 종목 상담에서도 나왔다시피 농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 손해도 보는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철강도 각종 산업재에서 필수 원자재입니다. 약간 철강은 피크아웃 찍고 약간 지금 주춤하는 모습대가 나오는데, 지금도 요즘 막 신상치 않게 시장에서는 약간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 유가 관련주죠. SO일입니다.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 마진 상승 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 원유를 수입사에서 사오기 전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탱크 안에 있는 그 가치는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익이 본다, 재고로 인한 가치 상승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번 연도도 최대 실적 달성이 거의 유력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O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마성을 떠나서 실적주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 한번 더 보면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SO일 같은 경우. 왜냐면 그만큼 눈여겨보는 종목인데, 지금 급등 나오면서 12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10만 원 밑에서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10만 원 이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업 분석을 보시면 지금 돈을 벌어오는 게 상당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4조를 벌어오는 기업들이 흔치 않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이번 연도 영업이익 기대치는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LG화학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SO일이 돈을 벌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겨울 정도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만큼 영업이익이 났을 때 이 정유사들은 배당률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배당률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린다면, 네, 제가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말씀해드려요. 저는 약간 공기업은 별로 안 좋아한다. 공기업은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약간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눈여겨보는 공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 기대치도 상회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국내 가스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판매량 증가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기업이 싫어하는 저도 이 종목은 좀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봐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배당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단기간에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 원자재가 불거오면서 약간 급등했던 포인트도 나왔는데, 이 종목도 실적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예상치는 더 급격하게 늘지만 영업이익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SO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가스, 요즘 LNG 관련해 가스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하지만 시장의 뭐 GSE나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부분은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약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나 SO유 이 두 종목은 배당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배당주로서 매력은 더욱더 부각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시장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원래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을 위해서는 항상 진통이 있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싶고, 시장은 분명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그러한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최근에 조정에 너무 풀죽지 마시고 항상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잠깐 쉬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